안녕하세요. 진종호입니다. 자료 배포 원칙과 그 다음에 내신 대비 자료에 대한 그런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저한테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 부당함을 느낀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최근에 저희 학원 정수기 옆에 진열해 놓는 곳에다가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이 내신 대비 때 그렇게 사용하라고 각 학교의 난제들을 코칭 선생님들한테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면서 만든 그 자료들을 약간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배포용으로 그냥 무료로 가져가라고 다 놨어요. 그리고 제 내신 대비 최종 시험지 도화선도 그냥 놨고요. 그리고 각 학교 시험 보고 나면 보자마자 학교 정문 앞에서 제가 서 있죠. 시험지 내놓으라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막 풀어서 그렇게 해설해가지고 놓고, 그리고 유튜브에 그냥 모든 웬만한 인강들을 지금 아직 제가 안 올린 인강들도 많지만 그냥 다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무료로. 그리고 뭐 심지어는 막 서점이나 뭐 얘가 이미 다 된 곳도 있어요. 거기 서점에다 그냥 갖다 놓고 배포용으로 아무나 다 가져가라고 하고 막 그러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배우는 학생이 그럼 우린 뭐냐, 왜 우린 돈 내고 와서 뭐 인강도 다 누구나 다 듣고 교재도 그냥 뭐 얼마 안 하고 교재비도 되게 싸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교재를 사서 인강 유튜브로 볼 거 보면서 다른 학원 다니고 다른 과외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 알게 된 어떤 분들도 그건 아니다. 그건 배우는 학생에 대한 그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전 원래 또 한다면 확실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배포용 자료와 저에게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여기다 큰 차이라고 했죠. 큰 차이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인강도 물론 저는 그냥 많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꼭 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 부분, 그 부분들은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만 제공을 할 것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좋아요. 그 다음에 무료로 그거 이제 제공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수강생한테만 제공된 자료 중에서 그 반에 따라서 자료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건 또 뭐냐? 선생님 3반하고 5반, 7반, 진반 내는 돈 다 똑같은데요. 그래,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막 난제만 막 정리했어요. 막 아니고 막 뭐 2학년 진반 같은 경우에 막 수능, 평가원, 사설모의고사 4점, 뭐 사관학교 4점 뭐 이런 거 정리되어 있는데 그게 3반 학생한테 줘봤자 뭔 소용입니까? 그게 자기는 내 거 개념서, 일비, 교과서만 풀고 나머지 딴 데서 나오면 다 틀겠다 막 이런 분들인데 거기에다가 막 다른 자료 막 줘봤자 뭐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뭐 자료만 받아갖고 왜 뭐 풀지도 않냐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괜히 자기의 레벨에 맞지 않는 자료를 옆에다 놓으면 이거 살펴봤다가 역시 수학 어려워, 짜증나, 수학 포기할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지 않아야 되는 자료를 옆에다 놓고 수학 어려워 막 이래요. 수학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래. 그러니까 제가 맞춰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극구 그냥 저 다 주세요. 진반이고 뭐고 자료 다 주세요. 그럼 드릴게 일단. 왜냐면 저한테 수업을 듣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면 다 드려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모든 걸 공평하게 모든 자료를 다 받아야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그리고 또는 뭐 굳이 저한테 와서 말하지 않아도 뭐 7반하고 진반하고 뭐 5반하고 애들 다 친한데 그냥 진반 애한테 가서 7반 애가 야 진반 거심아 자료 좀 줘봐. 그럼 뭐 진반 애가 싫어 선생님한테 가서 달라고 해. 뭐 이런 걸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
뭐 컵라면 하나를 사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자료들은 배우는 학생끼리는 알아서 그렇게 교류를 하면 되고, 이제 그 자료를 만약에 바깥으로 이렇게 준다.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그걸 일일이 잡을 수는 없죠.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 뭐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그 학생들의 뭐 그런 뭐 어떤 감성이지, 제가 뭐 그걸 갖고 뭐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줄 때에는 그냥 배포용으로 안 주고 배우는 학생들한테만 주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다 가져가라고 뭐 서점이나 막 이런 데 아무 데다가 그냥 막 놓고, 유튜브 동영상은 구분을 해서 배포용과 그렇지 않은 수강하는 학생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교재가 이제 언제쯤 나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신 대비 교재 중에서 이제 연애편지가 뭐냐면 난제를 정리한 거죠. 요번에 1학기 기말고사 대비 184문제 나갔던 것처럼 그 연애편지, 그게 이름이 이제 연애편지가 될 거예요. 가장 시험을 먼저 본 학교, 예를 들어서 요번에는 저한테 배우는 1학년 기준 대덕고가 최고 일찍 봤죠. 그 학교 시험 보기 3주 전에 나갑니다. 그보다 더 빨리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도화선 테스트는 2주 전,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 자습 때 보라고 정리해주는 연애편지 에필로그는 1주 전에 제공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웬만하면 오타도 좀 더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말하지 않도록 좀 면밀히 살펴보긴 할 건데, 사실 그 오타 잡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각별히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출 난제에서 그 해설 내용을 저희가 직접 작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거기서 오타까지 보는 건 때로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가벼운 오타는 좀만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내신 대비 직전 보강에 대한 방식이 변경됩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번에 기말고사 여러분들 직전 보강하면서 느낀 건데, 일단 첫 번째, 오고 싶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마음대로 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떤 코칭쌤들과 내가 뭐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감이 안 와요. 그리고 또 이제 코칭쌤 저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묻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코칭표 짜듯이 아주 막 그런 세밀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최소한 뭐 수원 시험 보기 전에는 올 건데 확통 시험 보기 전 날은 안 올 거고 뭐 이런 것들의 대략적인 날짜가 이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이게 있어요. 그 코칭 시간은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코칭에서 그냥 제외합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여러분이 최고 중요하죠. 여러분의 컨디션이. 오고 싶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왔어. 근데 자기는 비 오는 날 걸어다니면 감기 걸려서 그 다음날 시험 못 봐. 근데 내 거 직전 보강한다고 오다가 감기 걸리면 그거 어떻게, 그거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일단 학생분들이 시험 기간 바로 직전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기 싫어졌어요. 혼자 할게요. 그럼 그래 이렇게 할 거예요. 단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짜놔야 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험을 늦게 보는 학생한테 먼저 본 학교 시험 문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대덕고가 먼저 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뭐 서고나 아니면 뭐 중앙고나 뭐 대성고나 뭐 이런 애들이, 대전고나 이런 애들이 시험 직전 보강 왔는데 미리 본 시험지 없어요 해서, 왜냐면 제가 그걸 맨날 풀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강제성을 없애려고 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봤을 때 다른 학교 먼저 시험 본 학교 거를 봐서 내 학교 문제를 잘 맞은 적도 있지만 그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괜히 불안감만 증폭되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려운 학교 거를 이제 봐서 못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 학교보다 쉬운 시험지로 나온다는 그 학교 거를 봤는데 내 목표가 90점인데 막 75점 나왔어. 그럼 갑자기 미친 듯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보는 걸 제가 강요를 하지 않을게요. 단, 선생님 저 멘탈 강하고 괜찮으니까 그냥 먼저 본 충고나 대성고 시험지 그냥 한번 줘보세요. 풀어볼게요. 그러면 그냥 드릴게. 대신 30점 맞든 그러면 그냥 그런 건 알아서 멘탈 관리를 하셔야지.
자, 그런데 그 먼저 본 시험지를 어차피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정말 중요한 문제, 무작정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니까 한 번쯤은 살펴보자. 이런 세네 문제들을 정리해서는 드릴 거야. 그런데 그 문제 통째를 시간 40분, 45분 줘놓고 풀어라.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신 대비 직전 보강에서 약간 변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의 배포와 내신 대비 직전 보강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